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스카이 데일리발 빅뉴스들 조금 뚝 끊긴 느낌이 있지만 그 못지않은 미군 기지 압송 99 그 못지않은 기사가 하나 있었죠. 미국 범죄 조직 지목 USAID 국제 부정선거 의혹 A웹 유착설 이걸 제기했죠. 여기 A웹이라고 하는 곳이 말이죠.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세계 선거기관협의회입니다. 여기 사무처가 인천에 있고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고요. 전부 혼자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자금 출처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명쾌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중국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어떤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뉴스 중에 한 개가 나왔죠. 이번에 USAID가요. 예, 이거 미국에서는 소위 이제 친중 좌파들 음모술의 진원지가 보통 그쪽이 되는데요. 요즘은 그들이 이제 운영하는 어떤 세계를 상대로 깽판을 치는 범죄 조직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USAID.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존재를 미리 이제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금을 동결했습니다. USAID. 여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은 워낙 뭐 거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1%만 해도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 수준이 되거든요. 자, 그런 어떤 엄청난 예산을 갖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 우한 폐렴 연구소 자금 지원도 했고요. 우한 폐렴 숙소도 제공했다. 이 전부 이제 중국 커넥션이죠. 중국 커넥션. 그리고 선관위 운영 A웹과 업무 협약 후 세계 선거 지원한 의혹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이 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세계 부정선거를 컨트롤하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용하는,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어떤 기지로서, 허브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다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 여기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세금을 사용하여 USAID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코비드-19을 포함한 생물학 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 코로나의 책임을 묻겠다. 발생국은 무조건 중국이다. 중국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이다라고 뭐 떠들고 그랬었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또 이렇게 딴청을 피우면서 자신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보통 사람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이걸 갖고요 천문학적인 어떤 배상을 요구하거나 아무튼 중국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USAID를 이야기했는데요. USAID는 범죄 조직입니다.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을 통해 코비드-19 등 생물학 무기 연구에 USAID 자금이 흘러 들어갔으며 명백한 범죄 조직이다. 이런 글을 남겼죠. 그래서 이미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이걸 두둔했고 공화당 계열 특히 트럼프 쪽에서는요 이거를 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범죄의 온상이다. 흔히 하는 말로요 일루미나티 뭐 등등 있잖아요. 글로벌리스트 뭐 PC주의 등등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을 한데 묶는 개념이 요즘은 친중입니다. 요즘 친중이 되어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친중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친중하고 다 결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런 미국 내 예산으로 미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 친중화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커넥션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사가 여기 지금 특종 보도가 됐는데 물론 당연히 이런 뉴스는요. 우리 제도권 언론 주요한 미디어에서는 주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들이죠.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USAID와 업무 협약을 맺은 김 사무차장도 요주의 인물이다. 이 사람이 현재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 또 출신지가 전라도더라고요. 자, 요주의 인물로 선거 투개표 장비 입찰 비리 등으로 고발당해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물이죠. A 웹이 선거 투개표 장비를 지원한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남아공, 볼리비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은 부정선거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A 웹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온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벌써 현재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A 웹을 거론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에서 이 활동하는 이 USAID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천에 있는 A웹의 협업 관계가 공론화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자, 아무튼 USAID도 미국 보수 정가에서는 끊임없이 친중 논란을 빚어온 단체. 아무튼 이 USAID는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미국 내 다른 정부 기관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정부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해외 원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데 이게 이제 성격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주당, 공화당 이 이제 양자 대결 구도에 또 다른 제3의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그 제3의 세력이 이제 바로 일루미나티 뭐 그런 이야기들하고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어둠의 세력들, 딥스테이트입니다. 자, 1998년 의회 입법에 의해 독립기관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대외 개발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걸 했을 때는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중심에 바로 USAID가 있습니다. USAID는 그 예산 보십시오. 400억 달러입니다. 400억 달러. 와, 이 400억 달러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연방 예산의 1% 미만인데도 미국은 워낙 거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 미만으로도 400억 달러. 이 정도면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죠. 예산을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130개국의 지원을 그동안 제공해왔다고 하는데요. 보건 분야에 가장 큰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등의 연구 개발에 자금 지원을 많이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요르단, 콩고, 소말리아 등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왔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즉각 이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받아들여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냄새나는 걸 다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친중, 종중, 그래 중국 이슈로 연결해 보면은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구나. 배후에는 중국이 있었구나라고 보면은 대부분 해결이 된다. 중국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정면 대결로는 미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서 공작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돈도 싸게 먹히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중국은 예전부터도 벌써 주변국들에 대해서 친중화하는 방법으로 이런 짓을 했다. 특히 부정선거 같은 것을 동원해서 각국의 중국풍 혹은 중국화된 어떤 그런 인사들을 대거 심어 놓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미 그 수중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이번에 깨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아무튼 미국 대선 국민에서 공론화된 이 USAID의 해외 원조 사용 내역에 대한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코비드-19의 기원과 관련된 기능 획득 연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에코 헬스 얼라이언스에 무려 5,300만 달러. 와, 규모도 큽니다. 5,300만 달러면 돈이 얼마나 큽니까? 자, 2022년 미국 상원의원 9명은 에코 헬스의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자금 제공 내용을 알리면서 이에 국고 지원 중단을 촉구했고요. 상원은 단체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줬으면서도 민감한 연구 내용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고조차. 그 해당 연구는 코비드-19의 탄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적으로 세계에 이 코로나를 퍼뜨린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업무술이 없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업무술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 자금도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짓을 했다. 그것도 이제 미국 내부에 엄청난 친중 세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미국에 인근한 캐나다는 이미 친중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과 그 형제 국가는 마찬가지인데 요즘 트럼프가
캐나다를 합병하려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요. 바로 캐나다가 지금 중국화되어 있어 그래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그 정도로 세계를 향해로 어마어마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자, 선관위,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A웹을 운영하는 선관위도 우한 필름 유행 당시 무정상 해외 입국자들을 그냥 이런 프리패스로 이렇게 입국 허용했었죠. 중국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던 겁니다. 다른 나라는 특혜 안 줬어요. 동남아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올리면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중국은 안 그랬거든. 사실은 가장 위험한 국가였는데도 문재인 때는 그렇게 특혜를 줬던 겁니다. 이거 자체가 전부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거대한 카르텔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확신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자, 아무튼 그때 그렇게 들어왔던 중국의 해커들 혹은 간첩들, 부정선거 조작단들 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패스로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선관위는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을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지어놓고요. A웹 서울연수센터 및 세미나실 등 여러 가지 공적인 일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적인 일이지 진짜 공적인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A웹, 인천에 있는 A웹 그리고 수원에 있는 연수원 이 두 개 기관이 두 개의 이제 이 장소가 모든 일을 저지른 실체적 어떤 그 증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컨트롤한 것은 우리 중앙선관위다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중앙선관위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죠. 중앙선관위 뒤에는 누가 있느냐? 민주당이 있느냐?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민주당만 있겠습니까? 민주당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이야기죠. 시진핑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 중국인 해커 숙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뿐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제보 메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선관위가 블로그에 우리는 A웹입니다라고 글을 이렇게 써놨네요. 고맙게도 제보합니다 하면서 제보하는 온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죠. 블로그에 글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은 여기저기 글을 써놓는 걸 너무 좋아하나 봅니다. 덕분에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것들이 블로그 그걸 삭제할까봐 캡처도 미리 해놨다라고 합니다. 스크린샷. 뭐 이런 것으로 이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보내왔죠.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는 글씨인데 이거 확대하면 글씨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이들이 우리는 A웹입니다. 이걸 자신들의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놀랍게도요. 그 당시 문재인 때 뭐 K 뭐 한류 어쩌고 하면서 그걸 많이 언급했죠. 실상 원조는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요. 이거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선거도 K 선거, 한류 선거 이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거를 추동하는 어떤 기관이 바로 중앙선관위 그리고 A웹이죠. 민주주의 이야기,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거지. 그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시스템을 이렇게 외국으로 보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따라갔던 의혹이 바로 부정선거죠. 민주주의 이야기, 우리는 A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입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중인 타이르 베커, 샤르파세버, 키르기즈 공화국 부총리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웹 창립총회에서의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건 과거죠, 과거. 자, 이런 사진 구경 좀 하십시오. 케냐와의 MOU 체결 장면, 이런 식으로 K보팅을 해외에 이렇게 수출하는데, 이 K보팅을 수출하는 이 진짜 주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앙선관위다. 그럼 중앙선관위가 주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을 했느냐? 거기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중국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거대한 중국의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어마어마한 범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케냐와의 MOU 체결 장면, 선거를 수출한다? 참 기발한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돈벌이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뒤에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국가 예산도 일부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주된 활동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자, 키르기즈 공화국 지방선거 투표구 위원 운영교육 사진이고요.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선거 한류라고 이야기한다. 사실이지만 A웹은 거기서 더 나아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선거를 수출한다. 민주주의를 수출한다. K보팅을 수출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엄홍석 사무국장. 이거는 과거 블로그 글입니다. 요즘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 있죠. 자, 이걸 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보도 전문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선물, 아주 특별한 선물, 1월 27일자 기사인데요. 제가 이거 뉴스를 그때 당시 소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제 영상 댓글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69를 방송해 주세요. 이런 댓글이 가끔 달리더라고요. 언제 해야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소식을 뭐 일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부정선거 카르텔, 종중 세력들, 종북 세력들 아주 뭐 뒤집어졌습니다. 패닉한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99 그것도 아직 죽은 패가 아닌 게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보고 이제 들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4169호, 이것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불법의 행위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요,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툴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이제 제공했던 거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천군만마 같은 그런 기구가 되겠죠. 그런 어떤 수단이 되겠죠. 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 세계적 지원의 일환, 이렇게 지금 불리고요. 자유를 위협하는 종북, 친북 세력, 종중 세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친중, 종중 세력들. 자,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 그리고 언론인, 정치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불법 행위는 전 세계에 드러나고 특히 미국 비자 발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천조국 발행위도 이 기사를 보고 CIA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무렵부터 이게 터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명령 14169 여기를 천조국 발행위가 미리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방송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효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것 때문에 조용합니다. 좌파들이 준동이 없잖아요. 지지율 대결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그냥 모기 떼처럼 설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은 파리 떼처럼 왕왕거리고 이렇게 떠들고 SNS 날리고 선결제 대열에 나도 동참했다, 너도 동참했다, 이런 분위기면 절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와요. 50%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반전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행정명령 14169 이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신고한다, CIA, FBI, 미국 국무부에 신고한다, 이것 때문에 다들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일거에 잠재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직무 복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연계된 이 이슈. 이거는요,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요즘은요, 함부로 이상한 발언 못해요. 언론도 요즘은 많이 순해졌습니다. 그전보다는. 여전히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는 하지만, 가령 종중 색깔을 드러낸다거나 친북 색깔을 함부로 못 드러내요.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요, 2030 우리 이제 젊은 피들이 언론인들, 정치인들도 많이 신고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미국 가려고 비자 신청을 하는데 뚝 이렇게 차단이 되는 그런 일을 아마 겪을 겁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냥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거. 자,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이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불법 행위, 민주당 및 카르텔과 엮인 부정선거, 그리고 기타 국가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상세히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이슈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신고 대상을 쭉 보면은 북한의 불법 행위, 국제적 불법 행위, 인권 유린,
부정선거, 개인 집단, 선거관리위원회 카르텔 등 우리법 연구회 및 선관위 카르텔, AWEB, AWEB 등 민주당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 친북, 종북 활동, 연예인, 언론인, 정치인 등 이들이 이제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신고가 중요한 이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출된 정보는 철저히 검토되고 유효한 신고에는 보상까지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아주 특이한 내 뉴스통신 기사입니다. 자, 이걸 저 소개해 드리고요. 자, 중국 색깔 난다, 북한 색깔 난다, 부정선거 색깔 난다, 이러면 그냥 신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미국이 접수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식 사이트죠. 여기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한글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테러, 사이버, 선거 방해, 북한, 지역, 장소, 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거 방해 여기 이슈로 중국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테러라든가 이런 건 좀 애매하고요. 사이버에도 중국 이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 엠벤 실버스타, 은성 인터넷 기술회사와 볼라시스 실버스타 이런 게 지금 올라가 있죠. 최대 500만 달러. 여기에 관련된 제보가 들어가게 되면 최대 500만 달러가 정말 이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의 림종혁이라고 유명한 해커죠. 여기는 무려 10밀리언입니다. 와,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000만 달러네요. 자, 여기 또 오른쪽에 북한 정보기술업계 근로자, 여기 관련해서는 또 5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포상금까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나라 테러리스트들이죠. 이런 관련 또 제보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분명한 것은 사이버, 선거 방해, 북한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요 판을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 방송 그 제목 옆에다가 여기에 주소를 달아 놓을게요. 거기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이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발빠른 2030이라든가 이 관련된 그런 어떤 국민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벌써. 자, 여기 벌써 이런 SNS도 지금 나와 있죠. 반미 친중 부정선거 바로 신고하라. 좌파 언론 법조인 벌벌 떤다. 미국이 직접 나서서 거구 프레임 이거 이제 해결해 준다. 자유 우파의 대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시켰다. 지금 트럼프의 포지션은요,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대부 같은 그런 모습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유 우파의 대부 이런 말이 나왔고요. 자, 행정명령 141695 이걸로 인해서 반미 친중 부정선거 세력이 바로 끝장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169 여기 이런 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부정선거를 근거로 국가 단위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신고가 들어가겠죠. 경제 금융 퇴출, 환율 예측 불가, 미국 주식 채권 불가, 연기금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펀드 자금도 몰수된다 또는 동결된다. 압류 등 뭐가 되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된다. 이 경우 피해를 입는 국민의 숫자는 금투세 때 일반 투자자 1,400만 명 이야기 됐었죠. 만약 이런 식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는 물적 피해, 재산상 피해는 어마어마하겠죠.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해외 국가에서 미국 말을 안 듣는 불량 국가나 불량 단체, 불량 개인들에 대해 기존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 슈퍼 행정명령이 바로 14169 이 행정명령입니다. 기존의 행정명령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래요. 기존의 행정명령하고는. 자,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 거기에 이제 빌붙어서 하는 그런 끈앞풀들, 그런 어떤 부정한 세력들이 지금 불불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불량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거대한 이 시도다.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베네수엘라 부정선거에 협조한 대법원 판사 5명 및 관련자 11명 합계 16명 제재, 반미 국가라 범죄인 송환은 불발,
대신 베네수엘라 나라 자체를 제재해서 거지 국가로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자, 아무튼 결론은요. 기존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안보를 위협하며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해치는 모든 종류의 조직과 같은 담합단체들, 카르텔이죠. 이들을 이제 물리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의 테러범.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게 카르텔하고 하이브리드 전쟁이었잖아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테러단체, 국제 테러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초강력 경고를 한 게 바로 14695 행정명령이다. 이거죠. 자, 여기 많은 신고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신고로 인해서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